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코드를 통해 빠르게 가치를 제공하는 팀즈 앱 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에이프릴 든남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시니어 클라우드 애드보카시입니다. 오늘은 로코드 도구를 활용하여 팀즈 앱 개발을 가속화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팀즈는 1억 명이 넘는 활성 사용자가 있어 앱을 호스팅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팀즈에서 앱을 빌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로코드와 코드 우선 기술 통합을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Azure API 매니지먼트를 통해 백엔드 API와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데모를 보기 전에 팀즈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팀즈는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팀즈를 기반으로 앱을 구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앱을 빌드할 때 코드 우선 접근 방식, 로코드 접근 방식 또는 이 둘을 혼합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구축한 단일 웹페이지가 있는 경우 코드 우선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탭을 통해 팀즈 내에서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의 정보를 조회하는 메시징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적응형 카드를 게시하여 사용자의 입력을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앱 경험으로 명령을 수신하기 위해 웹후크를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에서 정보 가져오기 및 정보 쓰기, 모든 오피스 제품군 사용, 팀즈 내에서 로코드 앱 구축을 포함하여 클라우드와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플랫폼과의 통합으로 로코드로 팀즈 앱을 빌드하여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팀즈는 완전한 코드 우선 앱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로코드 앱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팀즈는 앱 봇 데이터 및 자동화를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저장소를 제공하며 팀즈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팀즈 내에서 앱을 구축할 수 있는 로코드 도구 모음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앱을 빌드하기 위한 완전한 로코드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론트엔드 경험을 구축하기 위한 파워앱스, 봇을 빌드하기 위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대시보드 보고 및 분석을 위한 파워 BI, 워크플로 자동화 시나리오를 위한 파워 오토메이터가 포함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포 팀즈를 통해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우리에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안전한 강경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팀즈 위에 로코드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 잘 이해했으므로 데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자산 세로 고침 요청 시스템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안정적인 자산관리 서비스가 이미 구축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셀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거나 자산에 대한 세로 고침 요청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번 사례는 데이터베이스 포 팀즈에 매우 적합합니다. 자산 세로 고침 요청에 대한 프론트엔드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워앱스를 사용하여 하겠습니다. 데모를 넘어가겠습니다. 자산 세로 고침 요청을 앱을 빌드하기 위한 파워앱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팀즈로 이동하여 왼쪽 메뉴에서 앱을 클릭하고 검색창에서 파워앱스를 검색합니다. 팀즈용 파워앱스 앱을 클릭합니다. 이전에 앱을 아직 추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를 클릭하고 이미 설치한 경우에는 열기를 클릭합니다. 홈 화면에서 데이터 포 팀즈에서 구축한 모든 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미리 빌드된 템플릿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플래그 앤 플레이며 버튼 클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용 사례의 문제 보고 검사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자산 세로 고침 앱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앱을 만들고 싶습니다. 새 앱 버튼을 선택하고 새 앱 추가할 팀을 선택합니다. 장치에 대한 자산 세로 고침이므로 IT팀에 추가하겠습니다. 만들기를 클릭하고 앱의 이름을 지정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앱 구축을 시작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나 레이아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앱의 경우 실제로 자산 세로 고침에 대한 이러한 요청을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이나 어딘가에 빌드해야 합니다. 저는 데이터 옵션으로 시작하고 여기에서 이 옵션을 사용하여 새 테이블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로 고침 요청을 저장할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고 만들기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최신 테이블 작성기 환경을 사용하여 열을 작성합니다. 내 자산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름 기본 열이 있습니다.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열 이름을 지정하여 새 열을 추가합니다. 요청한 사람 열이며 텍스트 옵션을 합니다. 이메일 요청 열이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 유형에서는 드랍다운을 클릭해서 옵션으로 이메일을 선택합니다. 또한 날짜 열 유형을 사용할 수 있는 요청한 날짜가 있으며 현재 장치를 교체하려는 장치 요청 열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두고 닫기를 클릭하면 실제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앱을 빌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다양한 새로 고침 요청 목록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데이터를 보고 새 요청을 추가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할 다음 기본 제공되는 팀의 게시 옵션을 클릭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나아가서 팀즈에 추가하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일반 탭과 저장 후 닫기에 추가할 수 있도록 이것을 팀즈 채널의 탭으로 추가하고 싶습니다. IT팀의 일반 탭으로 이동하면 자산 새로 고침을 위한 새 탭이 표시됩니다. 이 탭은 파워앱스에서 구축한 팀즈 앱으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새 레코드를 추가하고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표시를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됩니다. 왼쪽에 새 레코드가 표시됩니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및 파워앱스 앱을 사용하여 자산 새로 고침 요청을 빌드할 수 있는 속도를 보았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백엔드 API 및 이미 보유하고 있는 RESTful 서비스와 통합하여 개별 직원의 자산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커넥터 모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파워 플랫폼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커넥터 모델입니다. 커넥터는 파워 플랫폼이 자사 및 타사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API 주변 래퍼입니다. 현재 파워 플랫폼에는 6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커넥터가 있지만 맞춤형 커넥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커넥터는 내부 API와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커넥터는 가지고 있는 모든 RESTful API에서 작동합니다. 장점으로 커넥터를 한 번만 빌드하면 파워 오토메이터, 파워 앱스 및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팀즈 내에서 앱을 빌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API와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Azure API 매니지먼트에서 해당 API를 호스팅하는 것입니다. Azure API 매니지먼트에는 API를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위치를 제공하는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력한 플랫폼으로 작업할 때 Azure API 매니지먼트와 통합하기 위해 해당 커넥터를 쉽게 구축,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코드 우선 개발자는 API를 빌드하고 API를 개설할 수 있으며 나머지 조직은 앱, 봇 및 흐름에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zure API 매니지먼트 커넥터는 팀즈의 파워 앱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Azure 포탈을 열고 API 매니지먼트로 이동합니다. API 매니지먼트에서 자산관리 API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API를 클릭하면 파워 플랫폼용 내장 통합이 표시됩니다. 왼쪽에는 파워 플랫폼 탭을 클릭하고 커넥터 생성 옵션을 선택합니다. 커넥터를 생성할 API를 선택하고 파워 플랫폼 환경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드랍다운을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 for Teams 환경이 있습니다. IT팀에서 자산관리 앱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커넥터를 배포할 위치입니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우리가 파워 플랫폼 커넥터를 만드는 모든 힘든 일을 우리가 합니다. 최종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앱이나 봇 또는 흐름에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파워 앱스에서 API를 사용하려면 왼쪽에 있는 데이터 소스 탭의 실린더 아이콘을 클릭하고 데이터 추가를 선택한 다음 자산 관리를 검색하기만 하면 됩니다. 방금 Azure API 매니지먼트에서 내보낸 API입니다. 선택하고 구독키를 붙여놓고 연결을 클릭합니다. 해당 API가 탭에서 데이터 소스로 표시되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I를 이미 구축한 앱과 통합하기 위해 단일 행 텍스트 빌드인 이런 필드를 가져와서 새로 고침 요청을 하는 개인과 연결된 자산을 가져오도록 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워 앱스 내부의 이 항목 또는 이 카드로 이동하여 잔금을 해제합니다. 카드의 잔금이 해제되었으므로 카드 내에서 선택하고 삽입으로 이동합니다. 또 다른 수직 갤러리를 추가합니다. 갤러리를 배치하고 이 카드에 맞도록 약간 축소합니다. 갤러리에서 API를 호출하여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할당된 자산 목록을 반환합니다. 갤러리를 선택한 다음 항목 속성으로 이동합니다. API 이름을 입력하여 API를 직접 호출합니다. API에 getAssetsAssignment라는 메소드가 있으며 이메일 주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파워 앱스는 인텔리전스가 내장되어 전자메일을 선택하고 수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파워 앱의 수식 언어인 파워FX가 사용되며 기본 제공 사용자 함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user.email을 사용하여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메일을 속성에 전달합니다. 현재 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기 위해 .asset을 수행하고 갤러리를 약간 조정합니다. 레이블로 이동하고 API에서 정보를 가져오도록 레이블을 변경합니다. asset 닷으로 가리키고 제조업체를 얻습니다. 내가 변경함에 따라 정보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속성에서는 asset.model로 변경합니다. API는 사진이 없으므로 사진 컨트롤러는 일단 삭제합니다. 이제 사용자가 장치 이름으로 하드 코딩하는 대신 API에서 동적으로 검색하여 여기에 넣습니다. 장치 요청 필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갤러리를 추가할 수 있으며 getAsset이라는 API 별도 메서드를 가리킵니다. 이 메서드는 사용 가능한 모든 자산 목록을 반환합니다. 갤러리에서 맵병을 다시 변경하여 제조업체와 모델을 가져옵니다. 사용자가 자산 새로 고침 요청을 작성할 때 백엔드 API에서 사용 가능한 자산 목록에서 가져오는지 확인합니다. 각각의 가시성 속성을 펄스로 변경하여 한 줄의 텍스트 상자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 대신 항목의 드랍다운 선택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API 매니지먼트에서 API와 통합했으며 저장하고 다시 게시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IT팀으로 들어가 자산 새로 고침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열면 일부 변경사항이 표시됩니다. 새로 코드 추가를 선택하면 이런 필드에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필터링된 자산 목록이 표시됩니다. 업그레이드할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랩탑 2를 선택하고 요청한 사람 정보와 이메일로 요청한 사람 및 날짜를 입력합니다. 장치 요청 API에서 다른 메소드로 가져옵니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를 모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피스 랩탑 2를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Azure API 매니지먼트를 통해 API와 통합하고 자산을 동적으로 가져옵니다. 확인 표시를 클릭하면 데이터버스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워앱스를 활용하여 프론트엔드를 만들고 자산 새로 고침 요청을 받고 이를 백엔드 API와 통합했습니다. 이제 주기를 완료하고 이러한 자산 새로 고침 요청의 승인을 허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워 플랫폼의 워크플로우 엔진인 파워 오토메이트를 활용합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만들기 위해 앱 시작 관리자를 클릭하고 파워 오토메이트를 선택하여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파워 오토메이트 응용 프로그램을 엽니다. 왼쪽의 내 흐름으로 이동하여 새 흐름 및 자동화된 클라우드 흐름을 선택합니다. 앞서 우리는 자산 새로 고침 요청을 저장하기 위해 데이터버스 테이블을 설정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데이터버스 테이블에 새 항목이 추가될 때 흐름이 시작되고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흐름을 시작하는 것을 트리거라고 합니다. 데이터버스를 검색을 하면 데이터버스에서 행위 추가, 수정 또는 삭제될 때 트리거가 있습니다. 흐름에 자산 새로 고침 승인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하고 해당 트리거를 선택한 다음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이 트리거의 경우 변경 유형을 선택해야 하므로 생성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보고 있는 테이블 이름인 Accept Refresh Request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범위를 선택합니다. 자산 새로 고침이 승인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예 또는 아니요 응답을 수집하기 위해 적응형 카드를 팀즈에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를 추가를 선택하고 먼저 승인을 검색합니다. 파워 오토메이트에는 승인 엔진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승인 생성 작업을 선택하여 승인 생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승인 유형이 다양하므로 승인자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사람이 승인해야 됨 또는 먼저 응답 여부와 사용자 지정 응답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응답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성해야 할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승인의 제목을 부여하고 누구에게 할당할지 선택합니다. 승인의 제목을 데이터 소스에서 동적으로 하거나 하드 코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하드 코딩합니다. 항목 링크 설명 및 추가 세부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요청을 승인해 주시면 데이터버스 테이블에서 요청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청한 사람과 새로 고침하려는 항목의 이름, 요청한 사람의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승인이 생성되었으므로 이를 팀즈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새 단계를 추가하려면 팀즈 커넥터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옵션 중 하나는 적응형 카드를 게시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를 선택하고 이 적응형 카드를 게시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흐름보스로 개별 사용자에게 게시합니다. 흐름보스는 팀즈를 자동화하여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메시지 필드에서 위의 승인 작업이 적응형 카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팀즈의 적응형 카드 속성이 있으므로 메시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를 다시 정의하면 팀즈에서 해당 사용자에게 적용형 카드로 전송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응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새 단계를 추가하고 승인을 다시 검색한 다음 승인 대기를 수행합니다. 대기 중인 승인의 아이디를 전달해야 하며 이는 승인 생성 작업의 아이디에 매핑됩니다. 워크플로우의 마지막 부분은 요청자에게 요청 결과를 알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고 팀즈를 다시 선택하고 채팅이나 채널에 메시지를 게시합니다. 플로봇을 다시 사용하고 플로봇과의 채팅에 게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신자에 대한 동적 콘텐츠를 사용하고 리퀘스트 파일을 검색하여 데이터버스 테이블에서 리퀘스트 파일 이메일로 보냅니다. 이제 메시지에 대해 하드 코딩할 것입니다. 자산 새로 고침 요청이 있었고 결과를 동쪽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결과입니다. 이를 붙여넣으면 승인 또는 거부 상태가 되고 아래 세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장을 클릭하기만 하면 이 흐름을 테스트할 준비가 됩니다. 팀즈로 돌아가서 어셋 리프레시 앱으로 이동하여 새 자산 새로 고침 요청을 생성하겠습니다. 내 노트북을 다시 격리하고 내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셀피스 스튜디오로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고 제출합니다. 새 레코더가 데이터버스에 추가되고 팀즈의 두 번째 팝업에서 알림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팀즈의 내 활동에 알림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승인 엔진에 대한 적응형 카드 요청을 볼 수 있으며 요청한 사람, 이메일, 새로 고침하려는 장치 등이 포함된 모든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 승인과 같은 의견을 남길 수 있으며 승인 버튼을 선택하여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프로세스가 시작되어 승인 결과를 요청한 사용자에게 알릴 것입니다. 내가 승인했을 때 팀즈 내부에 내장된 승인 앱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팀즈는 적용형 카드를 통해 항목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고 보내고 받은 모든 승인을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상점입니다. 여기 활동에는 최종 알림인 최종 상태가 승인되어 최종 사용자에게 자산 새로 고침 요청이 승인되었음을 알립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우리가 만든 것을 살펴봅니다. 몇 분 만에 백엔드 테이블을 구축할 수 있었고 데이터버스는 자산 새로 고침 요청을 저장하고 팀즈가 해당 요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파워앱스의 프론트엔드를 구축했습니다. 에즈 API 매니지먼트를 통해 백엔드 서비스와 통합하여 자산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자산 요청의 승인을 용이하게 하고 사용자에게 결과를 알리는 파워 오토메이트 흐름을 추가하여 프로세스를 완료하였습니다. 팀즈가 데이터버스와 함께 제공하는 로컬 도구를 사용하여 몇 분 만에 표준 개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완료되었습니다. 팀즈에서 로코드 응용 프로그램 빌드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버스 포 팀즈 학습 경로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 학습 경로는 데이터버스를 시작하는 모든 기본 사항을 안내합니다. 다음은 1일 교육에서 데이터버스 포 팀즈를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1일 교육에는 팀즈에서 로우코드 솔루션을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실습이 있습니다. 파워 플랫폼과 코드 우선 통합 및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퓨전팀과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파워앱스 전자책 구축을 위한 퓨전 개발 접근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팀즈용 파워 플랫폼 앱을 설치하고 사용해 봅니다. 이 세션이 즐거웠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빌드를 즐기십시오.